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요, 공기업이 쌤이 준비할 때만 해도요, 사실상 통합전공이라는 개념은 좀 없었고요. 거의 단일 전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면 경제, 경영이면 경영, 이렇게 해서 한 과목씩을 딱 정해서 그 과목을 아주 심도 있게 공부를 했어요. 그 당시에 쌤이 이제 준비를 할 때, 단일 전공 준비를 했을 때는요, 저는 경제로도 시험을 한번 봤고, 경영으로도 한번 시험을 봤었는데요. 근데 둘 다 시험을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했냐? 경제는 이제 제가 공부했을 때는 공인회계사의 경제학 혹은 행정고시의 일반직이나 재경직의 경제학 공부하는 친구들 있죠. 그 정도 수준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경영은요 거의 회계사 친구들이 공부하는 거랑 거의 흡사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서 단일 전공으로 심화 과정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그게 쌤 때는 트렌드였습니다. 다 한 전공을 선택을 해서 쭉 깊게 파는 거. 그게 그 당시에 트렌드였는데 여전히 지금도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단일 전공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기 어려울수록 심화 과정이 많이 깊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긴 합니다만. 근데 제가 이제 시험을 끝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NCS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통합전공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 통합전공은 어찌 보면 자 여러분 단일 전공이라는 거. 자 여기 보면 공기업 전공 필기의 경우에는요. 단일, 상경통합, 통합전공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 요 두 가지는 사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통합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통합이라고.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저 때는 뭐였냐면 저 때는 요 단일 전공이 저의 주된 과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냐. 단일 전공 때는 그 한 과목을 그냥 깊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면 경제, 경영이면 경영. 근데 단일 전공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단일 전공은 범위는 어찌 보면 좀 좁아요. 범위는 좁아요. 그런데 그거의 깊이가 굉장히 심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단일 전공이라면요. 상경통합이나 통합전공은 어떻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상경통합은 흔히 우리가 여기는 여러분 경영과 그 다음에 또 뭐냐? 경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경영과 경제가 들어가고요. 통합전공은 뭐냐? 요 두 개 플러스 이제 뭐 법 같은 게 들어가고요. 법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뭐 행정학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이런 게 이제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들 상경통합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범위는 단일 전공보다 높아요. 왜? 경영, 경제 두 개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범위가 이렇게 넓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 깊이가 이제 이것보다는 그렇죠. 조금 이제 심도가 조금은 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이제 통합 전공은 이제 이 모든 과목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이냐? 그렇죠. 이거는 이제 범위가 굉장히 넓으면서 대신에 그 심도는 아주 짧은 거죠. 요렇게. 거의 여기는 중요 개념 위주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 지금 제가 단일 전공, 상경 통합, 통합 전공을 그래프로 딱 그림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각각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요. 전략이 달라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단일 전공을 여러분들 준비하실 때는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이건 정말 그 경제면 경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부분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여러분들 단일 전공 같은 경우는요.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줘야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를 선택을 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 같은 경우는요. 지금 공인회계사 우리 CPA라고 하죠. 공인회계사 요 정도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더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때도 사실은 이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만 안 하는 친구도 있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정도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인회계사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정고시에 나오는 정도까지 해주셔야 돼요. 행정고시.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까지 공부를 했다면 그러면 나는 한번 비벼볼 만하다.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는 이렇고요. 경영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100% 공인회계사 시험 정도까지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경영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어요. 경영 안에. 경영은 이제 뭐 있냐? 회계. 회계도 여러분 재무회계라는 게 있는데요. 그 재무회계는 회계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행은 지금 고급회계가 제외되어 있고 나머지 일부 금융기관들은 고급회계를 포함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는 이 정도 공부해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또 뭐? 재무관리. 그 다음 또 뭐 해야 되냐? 그렇죠. 여러분들 경영학 1반이라 그래서 경영학의 기타 주제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영 전략, 마케팅, 그 다음에 생산 운영 관리 이런 것들 있죠. 그것까지 포함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포함을 하고 플러스 가끔 가다가 원가 관리 회계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는 과목이냐? 공인회계사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정도. 단 난이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경제 같은 경우는 공인회계사 이 정도로 한번 봅시다.
경제 같은 경우는 공인회계사 1차, 2차 시험이 있다면요. 요건 한 1.4차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경영 쪽의 공인회계사는 어느 정도 난이도냐? 1차보다는 좀 높아요. 한 1.2차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2차 수준은 너무 어려워요. 그것보다 조금 낮게. 이 정도 여러분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일 전공은 어떻게 된다? 그쵸. 그 한 과목을 정말 내가 엑스퍼트, 뭡니까? 전문가가 될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정도까지 하신다면 충분히 한번 비벼볼 만합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시험을 봐서 통과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상경통합이나 통합전공은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상경통합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는 난이도가 좀 작아요. 확실히 이제 범위가 넓어지니까 난이도 깊이가 좀 넓어지는데, 근데 여러분 요거는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너무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난이도가 조금 높게 잡으면 7급 공무원 정도, 7급. 근데 제 생각은 7급보다는 한 9급 공무원 정도, 요 정도만 공부하셔도 제 생각은 한번 비벼볼 만할 것 같고요. 경영 관련해서는요, 이 경영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은근히 경영학에 공인 문제가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경영도요, 여러분들 제 생각은 요 정도 공부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노무사 수준은 너무 쉽고요. 노무사도 여러분 경영학이 있습니다. 노무사 수준은 좀 쉽고요. 요것보다 조금 위에 경영지도사라고 있습니다. 요 정도 수준까지 해주셔야 돼요. 경영지도사. 그러니까 이걸 경영학을 어떤 국가고시가 있다라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없어요. 경영학을.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7급 공무원의 감사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낮습니다. 제가 상경통합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많이 봤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조금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한 요 정도 난이도에서, 그러니까 난이도가 노무사가 좀 쉬우니까 노무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 경영지도사를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통합전공. 통합전공은 이제 상경통합을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법과 행정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경영학과 행정학은요, 은근히 이게 친구들이 잘 모르는 케이스가 많은데, 경영학과 행정학은요, 똑같은 과목이에요. 똑같은 과목. 무슨 말이냐?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일반 사기업에 적용을 하면 뭐가 되냐? 그게 경영학이에요. 기업 경영학.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경영학이라는 학문을요, 정부도 여러분 관료조직입니다. 그 정부에다 갖다 넣어요. 그럼 뭡니까? 그게 행정학이에요, 여러분. 이게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경영학을 사기업에서 쓰냐, 정부에서 쓰냐, 이걸 가지고 경영학, 행정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학은요, 경영학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경영학을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 쉽게 정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 이게 가장 문제죠. 여러분 이제 우리 행정과 법은요, 우리 렌유인에서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거의 금융권을 준비하는 친구, 공기업 준비하는 친구들은 여기까지가 좀 가장 많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런 그 단일 전공을 보는 회사들 쭉 있는데 엄청난 회사들이죠. 다 좋은 회사들. 저는 이제 주로 여기를 지원을 해서 다 여기 시험을 봤었습니다. 여기도 다 단일 전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상경통합, 상경통합 같은 경우는 보통 경제, 경영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경제, 경영. 당연히 경영에는요, 여러분 일반 경영이 아니라 회계, 재무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건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통합 전공이다 보니까 회계학이 우리가 단일 전공 때보다는 좀 낮아요. 그래서 이 회계학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냐? 개인적으로는 회계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요즘에 통합 전공 자체가 학생들이 워낙 잘해서 약간씩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 원리를 기본으로 하신 상태에서 약간 시간이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중급 회계 정도까지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급 회계까지. 고급 회계는 보실 필요 없어요. 고급 회계는 절대 보실 필요 없습니다. 중급 회계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재무관리 같은 경우도 이것도 어렵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재무관리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범위를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첫 번째로 우리가 흔히 재무관리의 가장 전통적인 재무관리, 그게 뭐냐, 이제 CAPM, CAPM이나 가중평균자본지수, WACC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혹은 배당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 재무관리라고 합니다. 전통적 재무관리. 자, 이 전통적 재무관리는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적으로 나와서 금융공학적 기법 때문에 나온 게 뭐냐? 그게 이제 파생상품이라고 있습니다. 파생. 결국 여러분 전통적 재무관리는 공부를 좀 심도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파생은요, 이건
어렵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주로 통합전공은 파생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컨셉 개념으로 나와요. 컨셉. 무슨 말이냐? 컨셉. 컨셉 문제가 뭐냐? 개념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파생 상품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 그게 콜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컨셉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너무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이 개념 위주로 컴팩트하게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단 여기는 깊게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는 좀 많이 나와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것들 있죠? 우리가 뭐 마코이츠 곡선이나 포트폴리오 이론이나 혹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에 대한 이야기들, 혹은 CAPM 같은 경우들, 혹은 SML, CML, 그 다음에 WACC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깊게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 많이 나오니까요. 아시겠죠? 그 정도까지 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게 바로 상경 통합일 것 같고요. 자, 마지막 통합 전공. 그렇죠. 이게 참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국가가 국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이 중에 하나를 공부하면 되지 이것까지 왜 하라는 거예요? 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약자고 국가에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예, 그러니까 어쨌든 행정과 법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행정은요. 자, 행정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학과 행정법이 있는데요. 행정학은 말씀드린 대로 경영학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영학을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행정학은 혼자서 독학도 가능할 거예요. 쌤처럼 이 경영학을 공부했던 친구들은 행정학을 그냥 기본서 하나 사서 쭉 읽다 보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거의 다 경영학에 나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법이죠. 법. 자, 이 법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통합전공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법을 포기하고 들어가는 케이스도 꽤 많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좀 아까우니까 여러분들 우리 렌유인에도 지금 법과 관련된 전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내용들을 한 번쯤은 수강을 해서 법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 컨셉 정도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갔을 때 훨씬 더 남들보다 앞서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이게 바로 제가 필기 유형까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오케이.